자, 이제 298 협회 공제 사업 시작합니다. 여기도 다 단순 암기예요. 밑줄 쫙쫙 치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거 딱딱 찍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은 거기 밑줄이요. 협회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 옛날에 10년 전에 공제 사업을 꼭 하여야 한다.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요.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줄 밑줄이요. 거기 보셔도 되고 동그라미 3번 보셔도 되고 목적,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보조를 목적으로 한다. 목적 정도는 좀 알고 가야죠. 밑에 성격은 밑줄, 보증보험적 성격을 갖는다. 보증보험과 똑같다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가 이제 공제금을 모아서 서로 어려울 때 돕자 이런 의미인데 성격은 보증보험이랑 똑같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물어주고 구상권 들어온다는 얘기지. 밑에 판례가 그 내용인데요. 협회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상호보조가 목적이니까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우리는 공제금 지급을 못하겠어요 라는 어거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야야야, 목적은 공제사업이 상호보조가 목적이지만 성격은 보증법이나 똑같아. 그리고 법조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가 있으면 물어주라고 돼 있지 않니? 그러니까 지급해라. 그렇게 지급해도 공제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성격은 두 번째 줄 뭐 똑같다?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공제사업의 범위 밑줄 치지 마세요. 자, 박스 당연히 공제기금을 조성해서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지요. 네, 근데 이거는 지출만 하니까 일부 수익사업, 공제사업의 부대 업무로 공제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러고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양그라 3번은 중요하네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해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 이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 얻어야 한다. 우리 하나 없다는 거래정보망에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 아까는 운영규정, 공제규정 정해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 협회도 주로 국장이 주로 나와요. 국장이. 이 공제사업 쪽은 다 거의 국장이 나옵니다. 다음에 밑에 공제규정 내용이라고 써 있는데 밑줄 치지 말아요. 자, 읽어볼게요. 공제규정 안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또 공제계약 내용, 또 전체에 모으는 공제금, 개공들이 내는 공제료, 회계기준, 책임주민 적립비율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공제규정이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구체적으로 공제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계속 미치지 마세요. 동그라미 기억, 공제계약 내용은 뭐냐면 협회와 개공이 1년에 한 번씩 공제계약을 하잖아요. 이 공제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이 공제계약 내용을 공제규정에 담으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협회가 어떤 때 책임지느냐. 책임. 전체 보는 공제금, 우리가 내는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을 청구하고 지급하는 절차, 구상권 들어오는 거. 대위권은 뭐냐면 보조원이 사고친 거예요. 공제금 물어주잖아요. 그래서 협회는 그 개공을 대위하여 보조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공제계약 치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공제계약이겠지. 그 다음 셋째 줄 공제료는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밑줄만 치세요.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니은 회계기준도 첫 줄만 밑줄 쳐요.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해서 세부기준을 정한다. 그렇지. 손해배상기금으로도 쓰이지만 상호보조 목적에 따라서 복지기금으로도 쓴다고요. 복지기금. 힘들 때 고기도 꺼준 거 그러나 봐요. 그럴 일 없지만. 이 복지기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건 거의 없고 그 협회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200억 됩니다. 200억. 꽤 많죠. 개공이 8만 명이 넘으니까 20만 원 좀 넘죠. 공제료는. 근데 많이 딴 데로 유용해가지고 횡령하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잡혀가셨어요. 잡혀가셔서 10년 동안 이 공제사업이 엄청나게 법조문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한 2페이지 정도면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은 양이 많습니다.
워낙 공제 사업을 엉터리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디귿번도 1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책임준비금을 적립해라. 맨날 공제금 모아가지고 다 엄한데 다 쓰고 고기에 거 먹고 이수만 이만 쓰시고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했더니 다 먹고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임준비금을 적립해라. 두 번째 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적립해라. 이 되게 잘 나와요. 공제료 수입액을 협회 총수입액 X라고 낸 적도 있어요. 메모하셔도 돼요. 협회 총수입액이 아니라 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라. 뒷장 넘기죠. 뒷장에는 이제 시험에 나올 게 많아요. 저 위에 문장인데 두 문장으로 나눠서 밑줄 치세요. 협회는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끊으시고 당연한 얘기예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장 승인 얻어라. 좋아. 6번 제목을 보니까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 공시에서 운용실적 공시 그 운자 이동을 해보실게요. 운자 협회가 받는 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있다고 그랬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받거든요. 5가지가 있는데 운, 명, 징, 검, 개라고 외우실 거고 이 명자는 아까 나왔어요. 아까 전 시간의 끝에 감독상 명령 협회 지부지회는 국장만이 감독원 됐지. 업무 보고해봐, 제출해봐, 그리고 사무소에 공무원을 보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감독상 명령에 불응했다고. 운용실적을 공시해라. 1년간 공제사업의 운용실적 공시 안 하면 과태료. 1번은 밑줄 치지 말아요.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네, 2번 협회는 이걸 알아야 돼요.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선택해서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도 해라. 공시와 게시는 다 해야 됩니다. 뭐 이걸 뭐 틀리게 내고 그러진 않아요. 숫자만 알면 돼. 3개월. 공시 3개월. 공시법 3시간 해보세요. 시작. 공시법 3시간. 공시니까 3개월. 자, 운용실적 공시 알았고 양가로 7번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라. 밑줄 치겠습니다.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자, 재무 건전성 기준 지켜라 이 말입니다. 자, 오른쪽 가십니다. 밑에 있는 박스는 외울 필요 없고요. 오른쪽 가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회는 다음에 재무 건전성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자, 기억번에 체크하세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라. 니은은 지나가고 밑에 2번 보니까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이게 뭔 소리냐? 예. 자, 가봅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지급 여력 비율. 제가 지급 여력을 빼고 써볼게요.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이렇게 써두시고 한쪽에다가 지급 비율이니까 비율은 이제 분수잖아요. 근데 분수는 당연히 분모에 기준이 들어가죠. 우리가 기준을 얼마로 잡을 테니 100으로 잡아줄 테니 당신네들은 얼마 이상을 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금액을 금액을 100 이상 적립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0억 잡아주면 100억 이상을 보유하라 이거예요. 보통 보험회사에서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회사가 건전하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 100분의 100이에요. 기준 금액을 100으로 잡아주면 적어도 이 이상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급 여력 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라. 그냥 그 지문을 그대로 내요.
그대로 내니까 이 숫자만 외우면 돼요. 동그라미 3번. 제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번.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국토부 장관은 재무 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자, 세부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이런 뜬금 지문을 되게 좋아해요. 시험에서. 뜬금 지문 중요하다. 자, 양어로 8번. 공제사업의 여러 가지 조사 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먼저 조사 검사 나오네요. 1번 금융감독원장 밑줄 치세요. 금융감독원장 네모 빵 치셔도 돼요.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조사, 검사할 수 있다. 네, 이제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관할 부가 아니니까 국장이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어차피 국장은 이게 공제사업이 돈 이야기라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에 요청해서 금감원장이 공제사업에 조사, 검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외우냐면 원장님의 숙제검사 이렇게 외우세요. 시작. 원장님의 숙제검사. 좀 따라 좀 해봐요. 따라서 안 하시는 거 다 보여요. 자, 해보세요. 시작. 원장님의 숙제검사.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곧 아시게 돼요. 예. 따라서 하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원장님의 숙제검사. 이 숙제검사에 불응하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징검. 검. 자, 반가로 2번 밑에 개선명령 개. 개선명령 개. 자, 국토부 장관은 밑줄 치면 됩니다. 국토부 장관 네모 빵 치시고 국토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의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에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명령 할 수 있다고. 개선명령. 개선명령 누가 한다고? 국장이. 맨 앞에 국장이 원장님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원장님은 뭐만 해야 돼? 숙제검사만 해야 돼. 개선명령 국장이요. 이렇게 틀리게 내니까 원장님의 숙제검사를 외워요. 이 개선명령 불이행하면 다음 페이지 500원 과태료. 협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3번. 임원에 대한 제재 등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네모 치시고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아래 세 가지를 위반했어. 그래서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러면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자, 징계 해임 요구 시정명령. 징계 해임 요구가 시정명령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국장이. 징검계. 징계 해임 요구 시정명령은 국장이 한다. 원장님이 하면 안 돼. 원장님은 숙제검사만 해야 돼. 그래서 운명징검계 다 나왔어요. 운용실적 공시 위반, 감독상 명령 위반, 징계 해임 요구, 숙제검사, 개선명령 위반하면 500의 과태료다. 운명징검계는 500만 원의 과태료 총 9가지 중에 일부예요. 일부입니다. 징검계는 징역의 시커먼 개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징악의 시커먼 개. 얼마나 시커멓던지 개가. 징검계. 운명징검계가 어떤 얘기인지는 나중에 알게 돼요. 500 과태료 배울 때 그때 풀로 어떤 문장인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직 이게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게 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최근 몇 년 안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 박스를 저는 시험에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내볼게요. 국토부 장관이 협회 임원에 대하여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협회 공제사업의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 개공건전 이렇게 외울게요. 개공건전. 자, 개공건전을 찾겠습니다. 개는요. 개선명령을 이행 안 했다. 공제규정을 위반했다. 건전,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개하고 건전은 딱 떠올라요. 개선명령, 재무 건전성. 근데 공이 바로 공제규정 위반. 이게 잘 안 떠오를 것 같아요. 공제규정 위반. 개공이 건전하지 않으면 징계해임 요구. 해보세요. 개공이 건전하지 않으면 징계해임 요구. 개공건전. 시험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 갑니다. 이 운영위원회도 다 최근 몇 년에 다 만들어진 제도예요. 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갑니다. 운영위원회면 통으로 한 문제 가능합니다. 자,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감독하기 위해 공제사업의 심의와 감독을 위해 어디에다가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꼭 둔다.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꼭 둔다예요. 우리 그 맨 앞에 2장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예요. 꼭 두는 거 아니에요. 거기만 둘 수 있다예요. 국토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7자 2번 나온다고 했던 그 단원이에요. 2장 가면 나와요. 근데 여기는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꼭 둔다. 꼭 둬야지. 협회에다 두는 거야. 국토부에 이러면 틀려. 국토부가 아니야. 협회에 둔다. 자, 그리고 밑에 심의감독사항.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해서 다음에 8가지를 심의하고 감독한다고. 이 8가지 불가능해요. 외우지 마요. 불가능해요. 이거 내면 못 풀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쭉 읽어볼게요. 밑줄 치지 마세요. 협회 위원은요. 이 공제 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도 있고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요. 그런데 위원은 19명 이내로 한다. 자, 위원은 몇 명? 19명 이내. 항상 홀수로 구성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외우세요. 운영위는 19짤. 뭐라고요? 운영위원회잖아 우리. 운영이라는 아가씨가 있어. 운영이라는 아가씨. 운영위는 19짤. 19살 아니에요. 이게 얘가 정실연령이 5살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는 19짤 해봐요. 아이고, 다 됐잖아요. 해봐야죠. 운영위는 19짤, 19살, 19명 이내로 한다. 자, 위원 밑줄 칩니다.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남녀 차별하지 말고 골고루 구성하래요. 그리고 밑줄 치세요.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2번하고 3번이 누구냐면은 협회 회장하고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위원 중에 전체 위원의 3분의 1 미만으로 구성해야 되는 사람을 다 골라라. 뭐 그럼 어쩔 건데요. 그래서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협회 관계자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3번에 해당하는 위원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협회 관계자로 쓰면 돼. 그 위에 박스 위에 본문에다가 협회 관계자. 그렇지. 공제사업을 심의 감독하는데 협회 관계자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거 심의 감독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3분의 1 미만으로 하자. 3분의 1 미만이면은 뭐 전체 19명 중에서 6명 정도 되겠네요. 6명 정도. 최대 6명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3분의 1 미만으로 하는 건 협회 회장하고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 선임한 사람이야. 네, 좋았어. 자, 다음 저 밑에 임기가죠. 임기는 항상 2년이에요. 항상 무슨 위원회는 2년인데요. 2년인데 다만 읽어볼게요. 국장이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이게 저 위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박스 안에. 박스 1번하고 2번 말하거든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제가 써드린 거기다가 국장이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협회장 두 사람을 빼고 임기는 2년이다. 끊으시고. 그러니까 누구는 임기가 없다고. 공무원하고 협회장. 그 맨 앞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국토부 4급 이상 공무원이 있거든요. 거기도 공무원은 임기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바뀌는 거고 그냥. 협회장도 임기 없지. 협회장이 나중에 바뀌면 바뀌는 거지. 사람이 바뀌는 거고. 두 사람 빼고 2년. 그 다음이 별표예요.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임. 맨 앞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이 없습니다. 자,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48쪽이에요. 48쪽. 일단 46페이지부터 정책심의위원회가 시작되거든요. 46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48쪽에 맨 위에
임기 읽어볼게요. 정책심의위원회 공무원 빼고 임기는 2년이다. 근데 주의 보세요. 주의.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연임 규정은 없다. 다만 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여기는 임기가 2년이라고 돼 있잖아. 그 대신 1회 안에 연임할 수 있다고. 여기에 더 써놨네. 여기다가. 그러네.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비교해야 돼요. 다시 303쪽으로 와서 맨 밑에. 자, 공무원 빼고 협회장 빼고 임기 몇 년? 2년. 항상 2년이야. 2년인데 임기가 제한된 사람들은 몇 번?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어떻게 왜냐면 이렇게 하세요.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이렇게 써요. 뭐라고요?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아까 운영위는 몇 짤? 5짤. 아니 19짤. 19짤인데 정실연령은 5짤. 그래서 엄마 나 한 번만 더 할래 이겁니다. 운영위는 뭐라고? 한 번만 더 할래. 죄송합니다. 닭살돋기에서. 죄송합니다만 합격을 위해서는 우리 못할 짓이 없습니다. 자,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해야 되겠지. 자, 넘겨보시죠. 맨 위에도 별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씩 두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이라는 말은 19명이 투표를 해요. 그래서 19명 안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명이 이제 오늘 회의장에 모여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아요. 뽑는데, 자, 사회자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19명 중에서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전원 다 자기 이름 써낸 거야. 전부 다 한 표씩. 사회자가,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좀, 인간적으로 좀. 다시 하자고. 다시 했더니, 또 전원 다 자기 이름 써낸 거야. 전원 다. 사회자가, 걔도 그러실 거냐고. 끝까지 가보자고. 계속 자기 이름을 써내가지고 저녁 7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5시까지 한 거야. 계속 전원 다 자기 이름 써내. 그러다가 새벽 5시에 위원 중에 한 사람이 피곤해가지고요. 졸려가지고 졸다가 세상에 옆칸을 찍어버렸네. 그렇게 해가지고 옆칸을 찍어가지고 위원장이 2표. 여기서 이제 위원장을 뽑았어. 뽑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부위원장 뽑아야잖아. 부위원장 뽑는데 위원장이 다른 사람 찍을 거잖아. 이걸 거니까 부위원장 2표. 그래서 6시에, 새벽 6시에 끝나고 해장국 먹고 집에 갔어. 날 새고 투표를 써요. 뭐라고 써요? 날 새고 투표라고 써요. 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어떻게 뽑는다? 날 새고 투표. 호선한다. 자, 갑니다. 계속 갑니다.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1번은 읽고만 가세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2번 중요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누가? 부위원장이. 근데 맨 앞에 정책심의위원회 그쪽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이따 보셔야 되는데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국토부 제1차관이에요. 그리고 위원은 국장이 임명해요. 그때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고 돼 있어. 거기는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대행합니다. 3번. 회의는 총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도 얼마나 치사하게 나왔냐면 그 출석위원 있죠. 출석위원. 저쪽 끝에. 출석위원 자리에 재적위원이라고 내가 틀리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지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이렇게 나와서 엄청 치사했어요. 자, 밑에 간사서기.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는데 간사서기는 위원장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사서기는 위원장이 친해 항상 위원장이랑. 그래서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협회 직원 중에서. 그리고 2번 간사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요. 보고하고 보관합니다. 회의록을 누가 작성해요? 간사가. 서기가 아니고. 서기가 작성할 것 같은데 간사가 씁니다. 자, 이렇게 쓰세요. 회의록은 간보면서 작성. 뭐라고? 회의록은 간보면서 작성. 간사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협회 공제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공부 잘 해두세요. 암기하는 방법 잘 말씀드렸죠? 네. 자, 됐어. 됐고 이제 문제는 쭉 한번 또 풀어보시고 문제는 12문제 들어있네요. 자, 317쪽으로 갑니다. 317쪽에 8장 보칙. 여기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27회에 두 문제 나오고 두 문제 나올 때가 꽤 많아요. 한 문제 나올 때도 많고. 네, 그때그때 달라요. 자, 업무 위탁이라는 거 있고, 그다음 행정 수수료 있고, 그다음 포상금 있고 그래요. 세 가지 있는데 포상금이 가장 유력한 후보죠. 포상금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자, 317쪽에 업무 위탁 들어가는데요. 업무 위탁이라고 돼 있죠. 그 저 위에 박스 45조는 참고하세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뭐 맡은 일 중에 힘들고 버겁고 괴롭고 뭐 이런 일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일 있으면은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탁할 수 있는데, 자, 1번 제목이 뭐예요? 교육 업무 위탁. 자, 첫 번째 어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 교육 업무는 세 가지가 있죠. 실무교육, 또 직무교육, 또 연수교육, 세 가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거야. 자, 뒷장 넘겨보시면 2번 중간 밑에 2번 제목. 2번 제목은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의 업무와 시험 시행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317쪽으로 와서 실시권자부터 볼게요. 실시권자 우리 교육은 저 앞에 2장에서 배웠어요. 2장에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해요. 실무교육은 보조원 빼고 다 받는 거죠. 다 받는 거고, 연수교육은 개공과 소공이 2년마다 계속 받는 게 연수교육이잖아요.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받는 교육이고, 근데 중개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은 실시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이게 저 앞에서 중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중요했는데 주의할 점은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으나 직무교육 업무 위탁은 시도지사만 한다. 밑에 2번 보니까 첫 문장 이렇게 시작되잖아.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업무를 위탁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일부러 실시권자를 위에다가 적어드린 거예요. 비교하시라고. 굳이 여기다 쓸 필요 없는데 제가 써드린 거예요. 일부러.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데 세 가지 교육의 위탁은 오로지 누구만 한다? 오로지 시도지사만 위탁한다. 세 가지 교육은 오로지 시도지사만 위탁한다.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을 위탁한다 이러면 틀려버린단 말이야. 자, 위탁은 세 군데 하는데, 세 군데. 첫 번째는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공기업이나 준정보기관에.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대학 같은 데 위탁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외우세요.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시작.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다 적어두세요.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예를 들어서 문제 내볼게요.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직무교육 업무를 공기업 준정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5.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자, 뒤로 갑니다. 저 위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건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이 교육을 위탁받고 싶으면 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돼요. 1번 강사 요건, 저 밑에 강의실 요건, 이걸 갖춰야만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사부터 볼게요. 교육 과목별로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강사로 확보해라. 자, 박스에다가 어디 동그라미 치냐면 박사. 박사는 이렇게 기억해요. 위대한 박사는 바로 투입. 경력 필요 없어. 바로 투입. 위대한 박사는 바로 투입. 자, 2번은 전임 강사. 전임 강사 교수죠. 전임 강사 2년. 여기서 경력 2년인데 있어 보이는 사람은 2년이야. 조금 없어 보이면 3년이고. 자, 3번 석사. 조금 없어 보이죠. 3년. 4번 변호사. 있어 보이죠? 2년. 5번은 이렇게 외워요. 영화 7급 공무원 6개월. 시작. 영화 7급 공무원 6개월. 6개월 동안 상영한다고. 영화 7급 공무원 6개월. 6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거래사, 건축사. 자,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물론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서 비교해보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3년. 자, 다시 합니다. 바로 투입되는 건 누구? 위대한 박사.
있어 보이는 사람 2년. 누구누구? 전임 강사, 변호사. 3년은 석사, 공인중개사 어쩌고저쩌고 자격증 3년. 그다음에 영화 7급 공무원 6개월. 밑에 강의실은 면적 얼마?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 3개 아니야? 1개. 50제곱미터. 나중에 이런 지문도 나와요. 중개사무소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X. 중개사무소가 아니고 이 세 가지 교육을 위탁받고 싶은 기관이 갖출 강의실 면적. 강의실 면적. 자, 교육의 업무를 위탁받습니다. 자, 시험 가보죠. 시험.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이제 시험시행 기관장 위탁하는데 두 군데 위탁한다. 두 군데. 시험은 두 군데. 협회, 공기업이나 준정보기관. 여기는 뭐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 학교.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는 교육만 받아요. 교육만. 아니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가 무슨 어떻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한 학교도 아닌데.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진 학교가 아니잖아요. 전국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은 2차까지 쓰니까 두 군데. 자, 이렇게 외웁니다. 시작. 시험은 2차까지 쓰니까 두 군데. 다시.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시험은 2차까지 쓰니까 두 군데.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행정수수료. 거기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2번 27회에도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박스 갑니다. 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번, 3번, 5번이에요. 마침 사이좋게 돼 있네. 1, 3, 5번 중요하다. 1, 3, 5번을 딱 메모쳐 놓으셔도 돼요. 2번, 4번, 6번을 먼저 읽어볼게요. 2, 4, 6번은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의 재교부, 분사모서 신고필증의 재교부. 재교부는 다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네. 이거는. 다 들어가고 1, 3, 5가 중요하다. 1번 자격시험에 뭐 하는 사람? 응시하는 사람.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라고 써 있는데 밑에 주의랑 같이 볼 게 있는데 주의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이러면 틀려. 거기 2번에도 그렇게 나온 거 2번이나 나온 거예요. 자격증을 받을 때 내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응시할 때 내는 거지 자격증을 받을 때 내는 게 아니라고. 시험에 뭐? 응시할 때. 3번도 등록을 신청할 때 내는 거지 등록증을 받을 때 내는 게 아니라고. 5번도 분사모서 설치 신고할 때 내는 거지 신고불증을 받을 때 내는 게 아니라고요. 전부 다 이거 쪽이야. 응시, 또 등록을, 신청, 분사모서 설치, 신고할 때 내는 거지 증을 받을 때 내는 게 아닌데 재교부 받을 땐 낸다. 재교부 받을 땐. 밑에 주위에 시험에 다 나왔던 거예요. 고용신고, 뭐 고용관계 종료신고, 뭐 휴폐업의 신고 다 틀립니다. 틀리고 특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이때 안 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은 서식이 제가 서식을 뺐나? 서식을 안 넣었구나.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지정 신청서에 적혀 있거든요. 지정 신청서에 적혀 있는데 제가 서식을 뺐구나. 어쩐지 아까 없더라. 자, 어쨌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그 지정 신청서가 있어요. 지정 신청서에 수수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 거래정보사업자 문제 낼 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에게 지정 신청하잖아요. 이거 수수료 없어요. 여기는 지자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이 납부 기준은 참고하세요. 자격증은 시도고 등록증 분사모소 쪽은 다 시군구란 얘기예요. 자, 밑에 기타 수수료는 시험을 누가 시행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행할 수도 있잖아요.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시험을 예외로 국장이 시행할 땐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게 돼 있다. 시험을 이렇게 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위에 예를 들어 뭐 3번과 5번 같은 거 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 분사모서 설치 신고하는 자,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 X 이렇게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또 저 위에 3번하고 5번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등록을 신청할 때, 분사모서 설치 신고할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 이렇게 적어두세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 X 이렇게 낼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면요. 예를 들어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그럴싸하잖아. 잘 모르겠잖아. 그럴싸하잖아. 틀려요. X. 지자체 조례 이렇게만 나와야 맞아 무조건. 지자체 조례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저 밑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었지? 몇 군데? 2군데. 시험은 2차까지 있으니까 2군데. 시험을 위탁한 경우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 자, 넘기겠습니다. 매년 출제되고 있는 포상금. 박스 밑으로 내려오세요. 일단 어디 밑줄 치냐면 등록관청은 네모칩니다. 등록관청 네모치고 두 번째 줄 끝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누가 지급한다? 등록관청이 지급한다. 포상금은 누가 지급하는지 알아야 돼요. 국장이 주는 거 아니에요. 국장이 포상금 주면요. 받으러 가다가 차비가 더 나와요. 네. 1박 2일로 가야 돼. 1박 2일로.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요. 자,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데 어디에 첫 줄, 어디에 신고 또는 고발해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그러니까 신고나 고발은 어디다 해?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 경찰서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포상금은 누구만? 등록관청만 지급.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 신고 고발은 2군데, 포상금은 등록관청만 준다. 그럼 누구를 찔러야 살림에 도움이 되느냐? 1, 2, 3번.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우리 무등록 중개업자잖아요. 자,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는 3-3. 제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 이하 벌금이 3년 이하 징역, 3천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오는 때마다 수정하세요. 수정하세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수정하시고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요. 제가 3-3 있는 데를 다 찾아가지고 페이지를 올려드릴게요. 자, 무등록 중개업은 3-3. 얘를 찌르면 포상금 준다. 박스 밑에 보시겠어요? 밑줄 쳐보죠.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한 자,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 이렇게 떠도 오해예요. 예자도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 다시 박스 올라갑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 자도 3-3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왜 3-3을 주냐면 거짓 부정 등록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 잠깐 상상해 볼게요. 이 자는 정상적으로는 개공이 될 수 없는 자죠. 그런데 부정한 방법, 서류 위조, 청탁 이런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등록을 했어. 등록해서 개공됐지. 중개업하다 걸렸지. 그러니까 너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또다시 3-2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3-3. 다음에 세 번째 등록증 밑줄, 자격증 밑줄,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도되어. 근데 이 3번을 쪼개면요. 총 8사람이 나와요. 8사람. 등록증 양도한 자, 대여한 자, 등록증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자. 또 자격증 양도한 자, 대여한 자, 자격증 양수받은 자, 대여받은 자. 8명 나와요. 8명. 딱 하나만 골라 나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이렇게만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거 양양양양 시작. 무거 양양양양. 이 양양양양 양도대여 쪽은 다 1-1이에요. 형벌이. 이게 다 형벌 대상자들이다. 전부 다 형벌 대상자들이 이제 이자들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준다. 무거 양양양양.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무거 양양양양. 무거 양양양양. 박스 밑에 주의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줄 끝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내기도 해요. 이건 행정처분 가면 다시 배우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만 취득하는 사람 얘는 형벌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3-3이 없거든요. 얘는 자격 취소만 받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 취소만 보고 형벌이 없어요. 이 말장난. 얘랑 헷갈리려 내는 거예요.
거짓 부정 등록한 자. 주의하실 거. 이제 뭐고 양양양양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양가로 2번 가죠. 한 건당 얼마 준다? 50만 원으로 한다. 건당이에요. 건당. 2건은 100이에요. 10건은 500이고 100건은 5천이라 돼요. 오, 솔깃하네요. 50만 원으로 한다. 자, 이럴 수 있어요. 50만 원 이내로 한다. X. 이내면은 얼마 줄지 모르잖아요. 갔더니 뭐래? 5만 원 준대. 5천 원 준대. 아니야, 그거 안 되지. 50만 원으로 한다. 2번. 2번도 시험에 잘 나와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자, 일부 중요하고요. 일부. 전액 X. 국고 중요합니다.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 X.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일부, 국고. 자, 3번. 그러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여기는 100분의 50 뭐예요? 이내야. 100분의 50 이내. 의로가 아니야. 이내. 다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일부 국고 보조할 수 있다. 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한 건당 25만 원까지는 아니겠지. 자, 오른쪽 가보죠. 지급 요건. 첫 줄. 며칠간 고민했어요. 저 사람을 찌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찔렀지. 찔렀더니 뭐래? 이미 발각됐대. 그럼 안 줘요. 발각되기 전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신고 고발 대상자가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돼야 되고요. 그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공소 제기가 뭐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아무개를 구속, 기소. 구속에서 기소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기소란 말이에요. 공소 제기란 말이 기소란 뜻인데 검사가 형사재판 신청하는 걸 기소라고 그래. 공소 제기. 기소유예는 뭐냐? 기소유예는 죄는 있어. 혐의는 인정돼. 혐의는 인정되는데 그 사람의 나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참작해가지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거. 죄는 있는데 봐주는 거예요. 그냥. 죄는 있는데 봐주는 거. 죄가 없으면 포상금을 줄 리가 없잖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만 지급한다 이 말이지. 동그라미 2번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혐의 처분, 기소 중지 이런 건 지급하잖아요. 이제 검사가 하는 처분이에요. 너 죄 없어? 피백하 이게 무혐의 처분이지. 기소 중지는 뭐냐면 피의자가 잠적한 거예요. 잠적해서 잡을 때까지 중단하는 걸 기소 중지. 근데 안 줘요. 공소제기 기소유예에 돼야 돼. 3번도 중요해. 공소제기가 됐으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해요.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A 갑은 자격증을 대여한 A를 신고하였다. 근데 A는 공소제기 되었으나 무죄 판결 받았다. 그래도 준다고 해야 돼. 포상금 준다. 재판 결과는 안 따진다. 공소제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나중에 유죄 판결이든 또 무죄 판결이든 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급 요건 공부했고 지급 절차 가죠. 동그라미 1번. 첫 줄 끝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어디다 내시오? 등록관청에 내시오.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내는 거예요. 자, 밑에 지급 신청서에 첨부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는 고발 확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고발 확인서. 그리고 포상금 배분의 합의각서는 좀 이따 나올 텐데 2명, 3명이 같이 공동에 신고한 거예요. 공동 신고하면 균등해 주는 게 원칙인데 다만 그들이 합의해서 합의된 대로 주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이 함께 신고 고발하는 경우로서 배분의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각서를 내게 돼 있다. 자, 지급 절차 갑니다.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해요. 조회하고 조회가 되면 지급을 결정해요. 등록관청에서 지급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 결정일부터 1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숫자 1월도 알아야 되고 지급 결정은 누가 한다? 끝에 써 있죠. 지급 결정은 등록관청이 한다고. 지급 결정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수사기관이 한다면 안 돼.
지급 결정은 등록관청이 한다. 결정일부터 1월. 결정일 1. 지급 결정일부터 결정일 1. 결정일 1. 지급 방법 합니다. 저 밑에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했다면 포상금을 균등에 지급합니다. 균등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을 미리 합의해서 신청하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합의를 해오면 그게 우선하는 거죠. 우선하는 거예요. 좋아요. 뭐 49대 1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몰빵하자 이거지 뭐. 49대 1 이렇게 해도 되고. 균등일 합의를 안 해가면 균등. 2번이 잘 나와요.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 고발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2건 들어오면 한 명 9시에 왔고 한 명 10시 왔다는 거지. 9시에 주는 거지 당연히. 건수에 따라 균등 이게 잘 나와. 건수에 따라 균등 X. 이렇게 하면 이 단원도 끝나고 4절은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문제도 나와요. 문제도 있고 특히 포상금 문제가 예를 들면 8번 같은 거 331쪽에 8번 같은 스타일로 최근에 잘 나와요. 이번에 27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비슷하게. 8번 같은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 9장을 보는데 332페이지 9장의 아주 일부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칠 거고요. 9장이 양이 좀 많습니다. 많고 문제는 5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단원이고 감독상 명령과 행정처분과 벌칙돼 있는데 감독상 명령까지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루겠습니다. 감독상 명령 파트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고 아까 우리 협회 쪽을 공부할 때 바로 전 시간 협회 쪽 공부할 때 감독상 명령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다, 또 직접 공무원을 사무소로 보내 장부 서류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런 걸 감독상 명령이라 했죠. 이때 국토부 장관만이 누구를 감독했어 아까 전 시간에 협회 또 지부 또 지회를 국장만이 감독을 했지.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감독을 배우는 거예요. 개공에도 감독을 하겠지. 일제단속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국토부 공무원, 시도 공무원, 시군구 공무원 다 같이 올 수 있고요. 관계기관, 세무서 이런 데도 다 같이 올 수 있어요. 일제단속, 합동단속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합동단속이 딱 뜨면은요. 거의 보통 다 문 닫고 집에 가요. 이게 들어와서 털면 다 걸려요. 무조건 다 걸려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그 사람 다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입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으면 무조건 걸립니다. 걸리니까 일제단속 뜨면은 공지가 뜨거든요. 미상연락만 다 연락되고. 그래서 문 닫고 이제 폭풍우가 다 지나갈 때까지 집에서 푹 쉬시는 거예요. 다 쉬어. 다 쉽니다. 네. 자, 일제단속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모두 다 개공을 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달라요. 국토부 장관만이 협회 지부 지회를 감독했는데 개공에 대해서는 온 식구가 다 감독권을 가져요. 우리 막둥이, 말썽꾸러기 막둥이는 엄마, 아빠, 언니, 오빠가 다 감독권을 갖는다고. 다. 네? 온 식구가 다 감독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핵심. 저 밑에 본문 볼게요. 감독관청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인데 밑줄 치지 마세요. 분사무소, 소지지, 시군구청장도 포함된다고 돼 있죠. 자, 오른쪽 가볼게요. 시험에는 거래농고사업전 잘 안 되니까 개공만 밑줄 치세요. 개공에 대하여는 국장,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모두 감독권을 갖는다. 이 말 중요하다는 거. 국장은 개공에게 감독할 수 있다. O. 시도지사는 개공에게 감독할 수 있다. O. 등록관청도 개공에게 감독할 수 있다. O입니다. 다 O. 다음 2번은 뭐냐면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도 감독권을 갖는다. 이만큼은 좀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근데 분사무소를 강릉시에 두었네. 강릉시에. 그러면 이 강남구청장 등록관청이 저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을 갖지 당연히. 갖는데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으니까 강릉시장도 이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을 갖도록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 시군구청장도 다 감독을 갖는다. 이런 뜻이야 이게. 이것만 알면 돼.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은 분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도 감독권을 갖는다. 이 정도만. 그러나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사무소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줄 때는 등록관청만이 권한을 갖거든. 행정처분은. 그래서 주된 사무소 관청이 권한을 갖는다. 4번 다 법조문인데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의 사무소에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이게 돼 있어요. 현재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지를 알고 가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무턱도 중개사무소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신고 받았다는 거지.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신고를 받았다. 그럼 조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에도 출입해서 조사할 권한을 공무원에게 준 거지. 그 권한을 준 겁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대상에 들어간다. 2번하고 3번하고 4번을 좀 눈에 익혀두세요. 개공에 대해서는 원식구가 다 감독한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도 할 수 있다. 또 감독관청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의 사무소에도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밑에 감독상 명령의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이 목적을 위해서 감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목적이 예전에 15년 전에 이 목적이 법조문이 들어올 때 그 취지가 뭐였냐면은 개공의 감독권을 개공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 목적이 아니면 절대 출입에 조사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고. 예를 들어 배고프다는 돈 가서 막 갈증 난다는 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또 요즘엔 거의 그런 일 없겠지만 예전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허기 줘. 갈증 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만 감독할 수 있다. 읽고만 가면 돼요. 투기능 동향파악을 위해서 감독할 수 있다.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감독할 수 있다. 자, 협조 요청은 밑줄 칠게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할 때 협회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년 전에 신설된 조문인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네요.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협회에다가 협조 요청도 가능하다고. 뿌락지를 신겠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협조 요청 됐습니다. 밑에 내용은 읽고만 가면 돼요. 자, 그러면 감독관청은 개공에게 어떻게 하느냐. 업무 보고해봐라, 자료 제출해봐라, 명령할 수 있다. 또 2번 직접 공무원을 중개사무소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의 사무소에 포함해서 출입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 3번 밑줄 칠까요?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라. 아까 협회도 나왔었던 거지 이게. 무슨 증표 하면 국토부령이 됐지. 공무원증과 조사 검사 증명서를 말한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위반 시 제재. 읽어볼게요.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다. 엄청 길어요. 한마디로 개겼다는 얘기예요. 그냥 개겼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개겼을까? 왜? 감독하러 왔는데 계약서 내놔봐. 확인 설명서 다 가져와봐. 그래. 왜 개겼을까? 그렇지. 더 센 거 걸릴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출입해서 계약서 5년치, 확인 설명서 3년치 당장 내 앞으로 가져와. 이걸 조사하면 나는 오늘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받을 위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겨야지.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지. 이렇게 개겼다는 구체적으로 개기는 방법이죠.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개공은 업무 정지에 그친다고. 현명한 위기 탈출 방법을 알려두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계약서 깎아봐. 어떻게 하라고? 거부. 싫어요. 이렇게 하라고. 공무원이 당황하지. 이거 미쳤나 이거. 내가 직접 찾을게. 직접 찾아. 어떻게? 방해. 다리 걸어. 다리 넘어뜨리. 방해하라고. 공무원이 필사적으로 기어다니면서 찾아. 이때 어떻게? 깊이 딴짓거리 하는 얘기야. 딴짓거리. 갑자기 대청소를 시작해. 물 청소하고 먼지 털고 뜀뛰기 하고 줄넘기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촐랑 촐싹 까불 이게 난리를 쳐. 자격 취소잖아 지금. 얼마나 급한데 지금.
이렇게 촐랑초사 까불면 공무원이 막 먼지나잖아. 먼지나니까 이 개공을 얼음 이렇게 하고 떠나. 이렇게 하면 개공은 얼음, 업무 정지를 받고 떠난다는 거죠. 개공은 뭐 받는다? 얼음 이렇게 외워요. 얼음. 이렇게 외워요.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리를 취했다. 이 문장이 뜨면 아 개겼구나. 촐랑 촐싹 까불 난리를 쳤다고 먼지나지 공무원이 뭐 얼음 이렇게 하고 떠나 얘를.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석 달간 냉장고에 넣어버려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석 달간 냉장고에 넣어버려. 업무 정지할 때 석 달짜리예요. 이게 기본이 기준이 석 달짜리입니다. 업무 정지할 때 말씀드릴게요. 다 다음 시간에 나올 거거든요. 업무 정지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래노무사업자는 얼지 않아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받는다. 자, 밑에 이제 감독상 명령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을 마칩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은 뭐였느냐? 아까 협회 공제사업 전체, 운영위원회 이런 거, 징검계 이런 거. 그다음에 보측에서는 업무위탁 3군데, 2군데. 그다음 지자체 조리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 포상금 제도 중요하다. 제도. 이 감독상 명령 이쪽은 별로 중요하진 않다. 그런데 개공은 온 식구가 감독한다. 이 정도까지. 다음 시간에 행정처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오늘은 아마 자격 정지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거고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 이게.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